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거나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누군가의 진짜 본성을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해 보이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차갑게 돌변하여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반대로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면의 따뜻함과 진정성에 감동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고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와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이자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위대한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판별하고 그 본성을 꿰뚫어보는 일에 대해 매우 깊고 예리한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고독과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으셨고, 무엇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지, 어떻게 해야 간사하고 거짓된 사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글과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이러한 지혜를 빌려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3가지 원칙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빛의 맑음과 흔들림을 통해 내면을 살피는 것. 둘째, 아주 사소한 이익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그릇을 확인하는 것. 셋째, 무심결에 내뱉는 언어와 습관을 통해 인격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 이 3가지 원칙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사람을 보는 새롭고도 정확한 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사업상 매우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파트너는 화려한 언변과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 지인은 그의 겉모습과 화려한 배경에 마음을 빼앗겨 덜컥 큰 계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 파트너는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이기적으로 변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불안했고,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에는 무시와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그 작고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제 지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런 뼈아픈 실수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눈빛의 맑음과 흔들림을 통해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거짓말을 가장 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눈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달콤한 말을 꾸며낼 수 있고, 얼굴 표정으로는 얼마든지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지만, 눈빛만큼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반사해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빛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눈빛 또한 흐려지는 법이다. 이 짧고도 강렬한 말씀 속에는 인간 내면에 대한 무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눈은 우리 마음 속의 불안, 탐욕, 거짓, 선함, 진실됨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창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고 있고, 그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거나
여러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또는 눈을 마주치고는 있지만 그 눈빛 속에 묘한 탁함이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차가운 계산이 엿보인다면 말입니다. 반대로 말주변은 조금 부족하고 표현은 투박하지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며 어떤 흔들림이나 회피 없이 진실되게 여러분을 응시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빛이 가진 무서운 힘이며 본성을 숨길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눈빛이 맑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거나 눈동자가 예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부끄러움이 없고 숨길 것이 없으며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면의 증표입니다. 사기꾼이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속여야 한다는 강박과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불안은 결국 눈빛의 미세한 흔들림이나 눈동자의 초점 잃은 움직임으로 반드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눈빛의 진실만큼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타인의 눈빛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 본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단순히 그의 말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의 두 눈을 온화하지만 깊이 있게 응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쏘아보거나 부담스럽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화의 중간중간,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나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눈빛이 맑고 투명하여 마치 맑은 물가에 서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는지 아니면 탁하고 복잡하여 늪을 들여다보는 듯한 불쾌함이나 불안함을 주는지 여러분의 직관과 느낌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타인의 눈빛을 읽어내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능력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직관을 깨우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그의 눈을 보십시오. 그곳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력과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진짜 얼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아주 사소한 이익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그릇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나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만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거대한 시련 앞에서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일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진면목은 거창한 대의명분이나 큰돈이 오가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익 앞에서의 태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에 얽매여 의로움을 저버리는 자는 결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으며 그와는 깊은 정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날카롭고 적중하는 뼈아픈 진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볼까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는 아주 평범하고 흔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 같이 나누어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 항상 묘하게 자신의 몫을 조금 덜 내려고 하거나 계산할 때만 되면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 실수로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챙기거나 공용 물품을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함부로 그리고 과도하게 낭비하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몇 푼 안 되는 돈의 문제이거나 조금 얄미운 습관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규율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작은 이득을 위해 타인이 겪을 불편함이나 불공평함을 아주 쉽게 외면합니다. 지금은 그 이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그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에 그칠지 모르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어 그들 앞에 거대한 이익이나 권력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돌변할까요? 작은 유혹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큰 유혹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과거 자신에게 온갖 아첨을 떨던 사람들이 자신이 권력을 잃고 죄인의 신분이 되자마자 자신의 아니라는 작은 이익을 쫓아 어떻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목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화려한 배경이나 능력보다 작은 것을 탐하지 않는 청렴함과 단단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깊은 교류를 시작하려 할 때 그가 큰 돈이나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물건을 나눌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자신에게 약간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지, 아니면 얼굴을 붉히며 끝까지 자신의 몫을 챙기려 드는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이기적으로 군다면 그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은 이익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과의 의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며 우리가 곁에 두고 오래도록 사귀어야 할 진짜 귀인인 것입니다. 셋째, 무심결에 내뱉는 언어와 습관을 통해 인격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 내면의 풍경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중요한 자리이거나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언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가장 정제되고 아름다운 단어만을 골라 사용하려 노력합니다. 이때 보여주는 언어는 철저히 계산된 가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편안한 순간이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자신보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말들은 결코 꾸며낼 수 없는 그의 진짜 인격 그 자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소리이니 말이 거친 자는 마음 또한 거칠고 말이 경박한 자는 그 인품 또한 가볍기 그지없다.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통찰입니다. 이 원칙을 일상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매우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아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던 직장 동료나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이 물을 엎지르거나 주문을 잘못 받는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금 전까지 여러분에게 세련된 미소로 고상한 이야기를 하던 그 사람이 돌변하여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거친 말을 쏟아내고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 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고 약점을 잡아 조롱하는 것을 유머로 포장하며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농담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들의 언어 속에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비열하고 교만한 본성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왜 무심결에 나오는 언어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언어는 단기간에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는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타인에 대한 존중의 정도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뇌와 입술에 새겨져 하나의 굳건한 습관이 됩니다. 평소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우아한 포장지로 감싸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찢어진 포장지 사이로 그 악취가 새어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깊은 자애로움과 겸손함,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품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결코 타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에 얼마나 큰 흉터를 남길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매우 날카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나아가 자신이 화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그의 언어 속에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빠져 있거나 은연중에 사람을 금 나누고 무시하는 단어들이 섞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숨겨진 맨얼굴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훌륭하더라도 말에 독이 묻어 있는 사람과는 절대 깊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여러분이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 독 묻은 화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가차없이 날아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그릇이자 인격의 완성된 형태입니다. 따뜻하고 진실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화가 날 때에도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평안하게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원칙인 눈빛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빛은 단순히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척도를 넘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지쳐 눈빛이 텅 비어버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들어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아무런 초점이 없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한 눈빛은 그 사람의 내면이 심각한 결핍이나 절망, 혹은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무언으로 외치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스스로를 수양하는 자의 눈빛은 언제나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게 빛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면에 확고한 신념이 있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눈빛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타인을 압도하는 공격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와 같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서려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얄팍한 사람들의 눈빛은 항상 쫓기는 짐승처럼 산만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끊임없이 상황의 유불리를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내 기가 빨리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불신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직관이 보내는
매우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탐욕이나 안개 같은 흐릿함이 느껴진다면 그의 화려한 제안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의도를 철저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눈빛이 맑고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의 마음 또한 맑은 물에 씻긴 듯 정화되고, 탁하고 어두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 얽히게 되면 어느새 내 삶의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는 그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두꺼운 안경을 벗어던지고 오직 그의 두 눈동자라는 투명한 거울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사소한 이익 앞에서의 태도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 감정, 에너지, 관심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 주고받는 모든 무형의 가치들 역시 일종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시간이라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시간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아무렇지 않게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타인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덜 중요하다는 지독한 오만함과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 역시 사소한 이익 앞에서 자신의 편의만을 챙기는 매우 나쁜 본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항상 자신만의 감정을 쏟아내고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타인이 힘들 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감정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빼앗아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소모하는 것은 극도로 꺼립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는 주고받음의 균형에 있으니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는 자는 도적이요, 자신의 작은 수고를 아끼려 남에게 큰 짐을 지우는 자는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흔히 도둑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일상 속에서 타인의 배려를 당연한 듯 빨아먹고 자신은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들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눌 줄 아는 사람. 작은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보답하려 노력하는 염치를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그 내면의 그릇이 크고 단단하여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베푼 아주 작은 호의는 마치 큰 은혜를 내린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자신이 받은 큰 도움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는 사람. 계산기 전원을 항상 켜두고 사람을 만나며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쪽으로만 태도를 바꾸는 사람. 이런 자들은 당장 눈앞에서는 달콤한 이익을 줄지 몰라도 결국 당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당신을 배신할 자들입니다. 세 번째 원칙인 무심결에 나오는 언어와 습관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사유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입만 열면 세상에 대한 불만과 타인에 대한 비난, 부정적인 전망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언제나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고 그들의 화제는 늘 누군가의 실패나 잘못,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의 내면은 이미 짙은 어둠과 열등감으로 골마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이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해주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끌어내리는 독설을 내뱉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에너지가 급격히 고갈되고 우울감에 전염되기 십상입니다. 언어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파동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자신의 작은 성취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쁨에도 진심을 다해 박수를 쳐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언어 속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세상에 대한 감사가 촉촉한 봄비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은 봄바람과 같아서 만물을 소생시키고 악한 사람의 말은 겨울서리와 같아서 만물을 시들게 한다. 여러분은 봄바람 같은 사람과 함께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겨울서리 같은 사람 곁에서 얼어붙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그 사람이 뱉어내는 일상의 단어들 속에 명백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원칙. 첫째, 눈빛의 맑음과 흔들림을 살피는 것. 둘째, 사소한 이익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 셋째, 무심결에 내뱉는 언어를 관찰하는 것. 이 3가지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틈새 사이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오늘날까지도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과 부대끼고 상처받으며 피눈물 나는 삶의 한가운데서 얻어낸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생생한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쉼없이 연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이나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을 잘못 보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특히 내가 정서적으로 외롭고 취약한 상태일 때는 누군가가 다가와 달콤한 말과 따뜻한 미소로 작은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의 눈빛 속에 숨은 탁함이나 그의 언어 속에 섞인 무례함을 애써 무시하고 눈 감아버리려는 위험한 합리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식의 희망회로는 결국 나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며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의 거리를 두고 물러서는 것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우아한 방어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호함은 결코 매정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기 위한 필수적인 마음의 보호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을 빌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의 눈빛을 깊이 응시하십시오.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정직과 내면의 평화를 뜻하며 탁하고 산만한 눈빛은 거짓과 불안의 증거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이익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작은 것을 탐하고 계산하는 자는 결국 당신을 배신할 것이며 작은 손해를 웃어넘길 줄 아는 자만이 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그가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혹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무심결에 내뱉는 언어를 살피십시오. 말에 독이 묻어 있고 무례함이 배어 있는 사람과는 지금 당장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내 인생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가? 그리고 나는 타인에게 어떤 눈빛과 태도, 어떤 언어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 속에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정약용 선생님의 깊은 통찰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만남과 인연 속에서 나쁜 사람을 걸러내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밝은 지혜의 등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맑아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상처와 배신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